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채용을 돕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밸류 코퍼레이션 최선홍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입사지원서는 개인의 기초정보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포함된 서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입사지원서는 채용 단계에서 1차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죠. 그러면 채용해야 될 우수한 인재의 기초정보, 즉 1차적인 개인정보 확보를 통해서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입사지원서는 기업 가치관, 그리고 직무분석 결과, 역량 모델, 인지사항이 기반이 돼서 설계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직무분석, 그 다음에 역량 모델 구축, 인지사항 정립을 하지 못하고 출처 없는 입사지원서를 외부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사지원서 설계는 상당히 집중해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입사지원서에서 소중한 지원자들의 능력, 경험들이 설계 방식과 기준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의 관점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입사지원서는 면접 과정에서 정기자료, 그러니까 정기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기자료를 활용해서 지원자의 이력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구술 면접 또는 시뮬레이션 면접에서 심층적인 역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시뮬레이션 면접 정기자료 적용과 활용은 사전에 입사지원서 설계가 우선되어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입사지원서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되지 않은 입사지원서 내용은 초기 개인정보 작성은 사실 어느 회사든 작성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사항, 그리고 이수교육, 그리고 지원자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입사지원서의 기본적인 구조, 이 틀하고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의 경험 그리고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구체성, 적절성,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설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있지만 회사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적합성, 조직과 직무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성과 창출에 대한 예측 관점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사실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개인정보를 거의 담지 않고 있지만, 일반 기업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블라인드 채용하고 무관하게 입사지원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전공, 학습 여부, 자격 취득, 면허를 취득한 사항들, 자기소개서에서 회사가 제시한 문항과 그리고 또는 유사한 적합한 경험과 행동, 구체적인 사례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우수한 역량을 보유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준과 관점은 지원자의 역량을 확보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입사지원서는 회사별로 개발 프로세스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지원자의 역량, 그 다음에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다면 모집 자체로도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사 특성에 맞게 설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지원서 설계는 우리 회사 실정에 맞도록, 직무에 맞도록 설계를 하셔야 되고,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회사의 가치관, 그리고 직무 분석에 대한 결과, 역량 모델, 인지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를 낼 수 있는 입사지원서 설계 5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채용을 돕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밸류 코퍼레이션 최선홍 대표입니다.